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11라운드가 종료됐고 바로 이틀이 지나서 12라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라운드는 어린이날 일정에 맞춰서 경기들이 모두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린이날 선물을 줄 수 있는 팀 어떤 팀이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K리그1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서 바뀐 건 강원과 서울의 자리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팀이 조금 더 승점을 많이 따가면서 기존 순위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라운드 경기 목록 보고 계십니다. 12라운드는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 두 경기가 펼쳐지고요. 나머지 4경기는 모두 5월 6일 화요일에 펼쳐집니다. 월요일에 경기를 하는 팀들은 5월 2일 금요일에 경기를 했던 팀들이고요. 5월 6일에 경기를 하는 팀들은 5월 3일에 경기를 했던 팀들입니다. 정확히 모두 다 이틀 쉬고 세 번째 되는 날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월 5일 월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광주의 순위는 현재 5위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를 보자면 두 경기 연속 큰 패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물론 부담이 있는 2연전이었습니다. 알힐랄과의 경기도 부담이 있었고, 특히 김판곤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이정효 감독이 종종 어려운 순간을 겪었던 걸 생각해보면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합쳐서 실점을 10개나 했다는 건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광주라는 팀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죠. 알힐랄전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이 울산전에는 출전 시간이 좀 조절받으면서 경기에 출전을 덜 한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인 김천전에는 조금 더 반전의 기회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브루노, 유재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다소 쉽지 않은 상황에 광주FC는 울산전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선수들을 기반으로 이번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김천 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천 첫 번째 포인트, 이제 톱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박상혁 선수마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보다 공격진에서의 퀄리티와 그 완전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강현 선수가 잘하고 있던 와중에 박상혁마저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이 김천의 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수비진이 이전 시즌 초반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선수들이지만 최근에 실수가 좀 있다는 점이 김천에게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팀이 완전한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비진이 이 정도 퀄리티가 유지가 됨에도 또 약간 우려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정도로 현재 팀 상태는 꽤나 좋은 편인데요. 부상도 없고 징계도 해당 없고 깔끔하게 김천 상무는 또 광주 원정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4-4-2를 기반으로 하되 플레이 스타일은 많이 다른 양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광주와 김천의 맞대결을 떠올려 보시면 골키퍼였던 김경민 선수가 공식 MVP가 될 정도로 두 팀의 키퍼들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도 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게 될지 또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김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5일 월요일 16시 30분 동시에 벌어지는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의 동해안 더비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팀 울산 H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유쾌한 반란의 시작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또 득점하지 못했던 필드골을 울산이 이번 광주와의 경기에서 정말 마음껏 넣었습니다. 이게 과연 또 반등의 시작을 상징하는 걸지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울산 팬들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광주를 상대로 김판곤 감독의 울산이 지금까지 비교적 또 우위를 가져왔던 걸 생각하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결과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3-0이라는 대승은 팀에게 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울산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회복한 채로 경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또 동해안 더비 포항을 상대로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홈에서는 그 결과를 뒤집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야니치가 부상에서 어느 정도 복귀한 가운데 서명관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 선수 눈에 띄게 있는 선수는 없고요. 현재 징계도 해당 사항 없는 울산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는 포항 스틸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항의 퐁당퐁당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퐁당퐁당을 이어가지 않고 연승이나 이런 좀 템포로 나아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최근 4경기가 승패, 승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천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왕 퐁당퐁당을 유지할 거면 이번 경기를 잡으면서 승패, 승패, 승을 만들고 싶겠죠. 펑스틀러스는 이러한 흐름을 이번에는 승리로 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전 이호재 선수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확실한 피지컬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이호재, 울산 수비진 공략의 선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재는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감민준 여러 선수들이 부상이 있습니다만 포항은 잇몸으로 정말 착실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과연 또 울산 원정을 떠나는 포항이 좋은 경기력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두 팀은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나오되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키플레이어 봐야겠죠. 키는 좋은 기억입니다. 서로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들을 뽑아봤는데요. 울산에서는 고승범, 그리고 포항에서는 이호재였습니다. 각각 또 상대팀을 만났을 때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들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6일 화요일 1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전북 현대부 토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강상윤 진짜 뭐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해서 뭐라고 할 말도 못 찾겠어요. 현 전북 최고의 선수 중 하나고요. 미들진이 시즌 초반과 다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붙여져 있는 상황인데 시즌 초반에는 뭐랄까요? 한국영, 이승우, 이영재 뭐 이런 주전 조합이 자주 나왔다면 최근에는 박진섭, 김진규, 강상윤으로 이어지는 미드필더진이 또 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상윤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많은 선수인데 볼도 최근에 조금 더 잘 차게 됐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강상윤이 얼마나 더 클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이런 걸 보면 전북은 확실히 또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수비진의 안정화가 이어졌고 수많은 크랙을 보유했다는 장점 역시 최근 경기를 통해서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민규 선수까지 서울전에 득점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부상이나 징계도 크게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전북은 상당히 완성된 경기력으로 홈에서 대전을 잡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오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든 경기는 잡아낸다는 점입니다. 사실 안양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승리를 따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상대가 마무리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잘 막아줬다는 것도 대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쉽게 느껴질 만한 건 강윤성의 빈자리입니다. 중원에서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던 강윤성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또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뛸 수 없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이 김현우 선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어린 선수고 07년생의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여기서 데뷔골을 넣을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못했는데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전은 현재 이순민, 나사,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윤성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4-3-3 최근에 라인업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전 역시 4-4-2인데요. 강윤성 선수가 중원에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도 저는 골키퍼로 뽑아봤는데요. 전북의 송범근 그리고 대전의 이창근입니다. 두 팀 모두 전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두 팀인 만큼 이 체급 역시 선수단 체급 역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골키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대에 가장 많이 불려갔던 송범근 선수는 최근에 국대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요새 활약을 또 보면 다시 한번 승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창근 선수는 또 최근에 국가대표
국가대표에 많이 불려가면서 국대 세컨키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또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국가대표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게 될지 이번 경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북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5월 6일 화요일 16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우선 제주 S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진짜 이 정도라고?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 제주의 모습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승점을 아예 못 따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게 정말 제주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 물론 김용선 선수의 퇴장 변수가 있긴 했어도 이건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주 SK는 이런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시즌 말까지 가도 이 순위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구전 패배로 인해서 2연패를 겪게 된 제주 SK인데 3연패까지 거두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감독님께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김학범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부상은 해당 사항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선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는 뛸 수가 없는데요. 제주 SK는 좀 불안한 상황에서 경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오는 강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 지난 경기 무승부 거두면서 한 계단 올라간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측 라인의 변수입니다. 사실 무실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제주 SK를 상대로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공격력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우측 라인이 어떻게 보면 변수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준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우측 풀백으로 좀 초반에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과연 또 제주 SK를 상대로 또 한번 버텨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강원FC는 현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력의 손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폭을 조금 더 줄여가는 걸 주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수비적인 어떤 안정감을 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윤구, 이우현, 강준혁 등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한데요. 현재 김경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다이렉트 퇴장 징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선수들이 현재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이어서 보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보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득점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주의 김준하 그리고 강원의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명의 윙어는 양 팀의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을 이끌어줘야 하는 선수들인데요. 물론 제주의 김준하 22세 이하인 선수에게는 다소 또 뭐랄까요, 조금은 좀 강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선수 모두 또 좋은 활약을 해줘야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나 어떤 최근의 부상 회복이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양 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연고 이전 더비입니다. 연고 이전 더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고 아마 이 영상에도 댓글이 달릴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정했습니다. 연고 머시기 더비라고도 했었는데 저는 순위가 높은 팀 기준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양이 높죠? 연고 이전 더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팀 FC 안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6위입니다. 아쉬웠던 대전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안양이지만 놓친 기회들이 다시 한번 위기로 팀에게 돌아오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최현우 선수의 또 만회골이 있었습니다만 타이밍이 너무 늦게 나왔고, 이런 점들은 또 안양에게 대전전을 조금 더 아쉽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만 들어갔어도 승점을 따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전력의 퀄리티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안양이 리그에 적응을 했고 서울은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 군자의 복수와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그리고 안양은 이번 경기를 잡을 경우 팀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의 패배를 이번 경기의 승리로 또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동진, 한가람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아직 그라운드에 복귀를 못했는데요. 이외에는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을 떠나는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무리를 못하는 서울입니다. 사실 서울은 축구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포메이션 시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이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수비진도 그렇고요. 키퍼도 그렇고요. 미들진, 공격진 다 한가닥 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마무리를 정말로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무리가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적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마 이적 시장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만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9위까지 서울이 좀 떨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좀 올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서울은 지금 이 모습대로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여름 이적 시장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위를 좀 지켜주는 건 해야 되는데 참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성용, 정승원, 윌리안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양으로 원정을 떠나는 서울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이어서 보고 계신데요. 이건 간단하게 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 전 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이 지난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쉽지 않았고요. 서울은 계속해서 마무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 선수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양의 최현우 그리고 서울의 문선민입니다. 안양의 최현우는 대전전 만회골에 득점하면서 그래도 최현우가 골 하나 넣었다 이런 생각까지는 또 안양 팬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줬었고, 문선민은 최근에 서울에서 있는 이선 선수들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경기력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경기 프리뷰 가겠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수원FC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최하위 12위입니다. 명실상부한 평화왕입니다. 결국 5번째 무승부를 기록한 수원FC는 무승부를 가장 많이 또 거둔 팀이기도 한데요. 한 끗이 모자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승부라는 얘기는 한 끗을 잘 지켜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무승부가 많다면 한 끗을 결국 못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는데요. 득점이 안 나오죠. 이게 그 김은중 감독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득점을 하면 실점을 많이 하고 또 무실점을 하면 무득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김은중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기는 파괴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구FC는 후방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포메이션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이 크랙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안데르슨, 루안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수원FC입니다. 현재 이용이나 윤빛가람 선수가 뛸 수 없다는 사실이 수원FC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대구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수원FC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기나긴 연패의 끝입니다. 정말 긴 시간 리그 7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리그 그 초반에 3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대구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제주전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긴 연패의 마무리를 또 써냈습니다. 이제는 반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최하위인 수원FC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연승만큼 또 좋은 분위기 반전 수단이 없죠. 수원FC를 꼭 잡아내고 대구FC는 반전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계단 순위를 더 올릴 수도 있는 만큼 대구의 또 동기부여는 훨씬 더 강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성원도 복귀를 했고 세징야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오승훈 선수도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복귀가 가능한 가운데 대구는 전력이 점점 더 갖춰지게 되면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이어서 보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공격 리더로 삼았습니다. 늘 공격 리더를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번 경기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데르손 그리고 세징야가 두 선수들입니다. 수원FC는 안데르손, 대구는 세징야. 늘 키플레이어 뽑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의 활약이 참
언제든 이 두 팀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 K리그1 12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린이날 또 구간에 이뤄지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을 가져갈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참 궁금해지고, 이런 경기에서 새롭게 또 축구장에 간 어린이들이 그 팀의 평생 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팀들 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